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십니다. 네. 신장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초중고등학교 때도 한 번도 수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원들 덕분에 수석을 하게 된 신장식입니다. 야, 수석. 꼭 한 놈이 있었어. 예. 자, 참 저희가 웃고 좀 신나게 주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일교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요. 특히 보수 언론들은 신났어요. 신났죠, 신났어. 예, 신났어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실명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영호 진술이 바뀌고 있죠.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세계본부장의 녹취도 나오고 뭐 수사 보고서도 나오고 특별 보고 형태의 문건도 있고 막 이런 등등이에요. 일단 조국혁신당은 이 통일교 파문을 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처음에 왜 특검이 수사하느냐 그래서 보자마자 이분들 봐라. 한겨레도 조금 마찬가지였는데 예.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요. 수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어땠냐면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그 김건희 특검에서 소위 집사게이트 김예성 예. 압생영장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기각됐어요. 예. 왜 기각됐냐면 예. 김예성조차도 지금 법원에서 봤을 때 네. 김예성 집사게이트 비마이카 네. 도이치모터스 그렇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김예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잔고증명서 위조했을 때 직접 위조해 준 사람이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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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김건희 씨 숙제도 많이 해줬어요. 그 예, 대학원 다닐 때, 예. 대학원 다닐 예. 때 서울대 출신이라고 쓰셨던데 그때 그거 무슨 경영자 과정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예. 여튼 근데 그때 그것도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기각 사유가 뭐냐면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특검은 딱 특정된 사건만 수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김건희랑 지금 거기서 이름 통일교. 언급되는 네. 분들이 예.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나경원은 왜 수사 안 했어? 라고 네. 얘기를 하면 혹시라도 몰라. 근데 그렇죠. 뭐 전재수, 정동영 등 거기서 이름 언급되는 분들이 이름 예.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언급되는 분들이 김건희랑 무슨 관계냐고. 그렇죠. 이게 전혀 별건이에요. 전혀 별건이에요. 그래, 경찰로 이첩했잖아요. 예, 이첩한다라고 근데 왜 늦게 했고. 했어? 또 뭐 이거 예,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예. 건데 근데 그럼 수사 기록을 이게 아예 수사를 묻으려고 하면 네. 내사 기록이나 입건된 번호, 그러니까 사건 내사 번호. 번호, 사건 번호, 예. 입건 번호, 사건 예. 번호가 없어야 되거든요. 예.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 수사했다는 것이고 예. 요거는 그러면은 정리해서 예. 넘겨야 되겠다라고 한 건데 예. 그걸 가지고 특검이 뭐 봐주기 수사, 선택적 수사 뭐 이렇게 계속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예. 일부 언론에서 그거 받았었는데 그건 일단 아니다. 예. 그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네. 바뀌고 있고 처음에는 줬다고 했다가 본인이 예. 직접 예. 주는 걸 봤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에 진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요거는 지금 경찰 국수본에서 예. 그 인력을 대규모로 편성을 해가지고 수사를 좀 진행하고 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생각보다 사실관계가 빠르게 밝혀질 수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때 특검을 이야기하는 게 순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일단 이게 쭉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문선명 시절부터 하면 예. 제가 91년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바르샤바 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1991년 1월인가 2월이에요. 그때 그 학생들이 다 통일교였어요. 예, 그러니까 90년대부터 이미 통일교는 동구권으로 전 세계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보니까 국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산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전체 자민당 재단. 예, 379명 가운데 179명이 통일교, 과반 이상이 통일교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여서 지금 종교법인 해산해라 여기까지 지금 2심 계류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도 심각하다. 네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되게 일본하고 통일교하고 일본에서의 통일교와 한국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래요? 예, 일본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정당을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만들었지. 평화통일 가정연합. 맞아요. 평화통일 가정연합을 만들어서 맞아요. 그러네. 2008년인가 예. 이때는 모든 선거구에 출마했어요. 그 통일교가. 네, 통일교가 지역구 모든 선거구에 출마해서 그걸 통해서 비례대표를 얻겠다. 3%를 네. 공세 조항을 돌파해서 근데 3%를 못 얻었죠. 맞아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아유 현명합니다. 현명한 거예요. 특정 종교가 정치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겁니다. 싫어하죠. 예. 그다음에 또 그 특정 종교가 이 당을 만들어서 가려고 했던 게 네. 뭐 기독당, 자유통일당인가 지금 정광훈당 있지 정광훈당. 않습니까? 예. 이쪽에서도 3%를 넘기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죠. 근데 예. 다 국민들이 커트 해줬어요. 맞아요. 거의 2.8인가 2.9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정광훈당이. 예, 정광훈당이 다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치 단체를 예. 정치 배격합니다. 배격해 왔죠. 예. 그랬는데 예. 결과적으로 예. 국민의힘이 예. 숙주가 돼버린 것이 그렇죠. 정광훈이 쳐들어간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네. 예. 근데 이제 쳐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예. 아니라 레드카펫을 깔아줬죠. 윤석열과 지금 장동혁 등이 예. 종교단체에 레드카펫을 깔아준 거예요. 그것도 뭐 유불선 대통합이야. 신천지도 들어가고 정광훈도 들어가고 통일교도 들어가고. 그러네. 예? 종교 대화합. 예, 종교 대화합이야. 예. 거기다 무속까지 해가지고. 아 무속이 있었네. 예, 무속이 예. 대빵이었죠. 손바닥 왕자. 예. 그래서 예. 사실 유불선 대통합, 무속까지 대통합 야. 한 곳은 유불선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는 오히려 다 예. 빠졌네. 거긴 다 빠졌어요. 거긴 다 빠졌네요. 예. 보통은 유불선이라고 얘기를 예. 해서 제가 입버릇처럼 나왔는데 예. 전광훈, 신천지, 통일교, 예. 대통합, 무속까지 대통합을 이루셨다. 전신통합이네. 예. 전광훈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이제 뭐 그 사실은 순복음교회라 여의도 그렇죠. 순복음교회라든지 와서 세계로 교회. 세계로 교회 막 이렇게 예. 안수기도 해주고 했던 예.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네. 종교 집단을 적극적으로 정치로 끌어들인 사람, 그 정당, 네. 저는 그 정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렇죠. 예. 아 의원님 역시 똑똑하시다. 이 국민의힘이 숙주가 돼가지고 쫙 빨아들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와 정치를 결합해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려는 이익 집단으로 변모한 상태다. 국민의힘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이. 그 상임위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하는데 예. 보통은 그냥 각자 민주당에서 한 명, 그다음에 국힘 쪽에서 한 명 하면 둘 다 받아주거든요. 예. 이번에는 국힘 쪽이 2명이 올라오는 타이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순번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네. 2명이 올라왔는데 예. 2명이 올라왔는데 두 차례를 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을 반려를 시켜버렸거든요. 해버렸어요. 예. 근데 한 명은 그 복음 법률가회 네? 안창호 쪽 소위 그 반동성애 예. 뭐 이런 거 운동하는 기독교 복음 법률가 근본주의자들. 예, 복음 예. 법률가회를 그 안창호 네. 위원장은 지구의 나이는 45년입니까? 그러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을 안 하잖아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예.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천동설 얘기. 예, 천동설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론. 창조론. 예, 예. 예. 그럼 뭐 여러 가지 그 종교적 신념으로서는 뭐 개인적으로야 그럴 수 종교적 있지만 신념으로서는 그렇지만 공직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되죠.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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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에 오시면 안 되는 그래서 분이 복음 지금 법률가의 한 명, 그다음에 전광훈 쪽 변호인 한 명. 이렇게 인권위원들을 심각하네요. 예, 한 명씩 해서 2명을 예. 두 차례나. 예. 두 번 다 저희들이 부결시킨 거예요, 본회의에서. 네. 제가 피켓 들고 본회의장 앞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의원님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세요, 사실. 잘 모를 수 있죠. 잘 몰라요. 예. 이게 이제 쭉 추적을 해서 예. 복음 법률가의 한 명, 정광훈 쪽이랑 가까운 사람 한 명. 예. 두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안 됩니다. 인권위원을 전부 그렇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로 채우려는 국민의힘은 무슨 말이 안 되는 생각인 거죠. 겁니까? 그러니까 예. 종교를 자기들이 봤을 때 민주주의의 시장, 예. 민주주의 유권자 시장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특정 종교에 레드카펫을 깔고 오시라 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르냐.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내 정치에 통일교가 개입해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그 대선 주요 선거 고비마다 들어와요. 줄을 쫙 대가지고 자기들이 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거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종합하니까 그 윤영호 전 본부장하고 그 저 부회장이 있어요. 네네. 통일교 간부 부회장
이름이 잠깐만요. 이름이 이따 치고. 예, 이따 치고 이름이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여야 모두 통일교에 신세를 지게끔 해야 한다. 뭐 그게 자기 작전인 거죠. 예, 작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떠나서 정치권이 자기들에게 신세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통해서는 뭐 샤넬 가방도 갖다 주고 또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구축을 했는데 사실 이쪽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실패한 거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을 지금 물타기 하는데 진짜 윤한홍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네. 뭐 욕한다라는 예. 최소한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 예. 특정 종교 단체의 정치 관여 그것도 정치 관여를 하는 방식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표 몰아주기. 네. 예, 가짜 당원들이죠. 예, 그리고 하나는 돈과 금품 뭐 네, 다 돈이라고 그렇습니다. 통칭을 하면 예. 돈과 표로 정치 권력을 살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시도를 했던 데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 불문, 해산, 엄정수수, 수사, 정치 단체는 해산. 그런 종교 단체는 해산시킬 수 있어야 예. 된다. 일본에서처럼 근데 우리는 일본처럼 종교법인법이 없다. 종교법인법이 없고 예. 민법으로 해야 돼요. 민법. 민법상에 예. 그 법인 같은 경우는 네. 그 법인이 목적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해산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 법원이 네.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웬만하면 해산을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해산이 안 되느냐 하면 돼요. 된 데도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예. 최초로 지금 종교 단체가 목적 외로 정치에 관여했다. 예.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산을 검토해야 된다. 네. 제가 이거 처음 신천지 개입 처음 나왔을 때 네. 민법을 검토를 했어요. 네. 의원실에서 검토를 해서 예. 야 근데 판례까지 쫙 검토를 해보니까 좀 예. 쉽지 않아. 어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등록 그 재단이나 사단법인들이 예. 종교법인들이 쭉 등록을 해요. 단체 그렇죠. 부처에 종교법인으로. 부처에 등록을 해요. 예. 근데 통일교는 제가 그때 통일교 살펴보니까 예. 부처가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어디예요? 통일부에다가 등록을 했더라고. 진짜? 야, 신박한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예. 다시 뭐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최초 등록이 아니 통일부에다가 종교법인이 통일부에다 단체 등록을 통일 해. 사업한다고. 북한에도 자주 가고 그랬잖아 문선명. 그렇죠. 문선명에 가서 김일성도 만나고 예, 그랬었죠.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고. 근데 완전히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통일교의 통일과 네, 다르죠. 전혀 다르잖아요. 전혀 이게 달라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남북 화해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평화로운 한반도 뭐 이런 그 컨셉 방법론이 왜 완전- 통일교냐면 예.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통일을 이루는 방법론이 뭐냐면 예.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되자예요. 그래서 결혼시키는 합동 거예요. 결혼을 하잖아. 그래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서워. 예. 그래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예, 될 예. 점은 오늘 조간신문에요. 일제일 통일교 광고가 싹 실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저도 일면 봤어요. 하단 광고가 전부 통일교 예, 광고예요. 돈도 많아. 예, 돈이 엄청 많은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그냥 지금 막 뿌리고 있는 거다. 네, 언론에. 기사로 안 기사로 안 되니까. 되니까 광고로 네, 지금 광고로 발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기업도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광고로 발라요. 광고로 바릅니다. 신문에 일면 하단 광고가 제일 하단통. 비싸요. 예. 하단 통광고를 전부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주장하냐면 윤영호 개인 일탈이다. 뭐 예. 물론 특정 인물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일탈이고 조직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한겨레는 3면에 하단통으로 실렸던데 예. 오늘 아침에 쭉 보다 예, 보니까 예. 대체로 1면 하단통, 예. 1, 2, 3면 안에서 하단통을 다 쳤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사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게 돈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기사로 안 다뤄주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광고를 통해서라도 예.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겠다 이런 건데 근데 저는 이 국면에 언론사들이 다 이렇게 광고니까 받아야 되나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어쩔 수 없는 있는 측면도 이해는 예정적인. 하지만 좀 씁쓸하죠 항상. 저는 씁쓸해. 힘들어요 그런 게. 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예. 예, 씁쓸합니다. 예.
막 삼성 비판 기사 엄청 썼는데 밑에 삼성 광고 있고, 딱 걸려 있어. 뒷면에 딱 맨 뒤에 전면 와이드로 전면 와이드로 요새는 있고. 양면을 터서 여튼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는 가려야 된다. 그리고 네. 이건 국수본에서 일단 하면 된다. 그래도 의혹이 생기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고요. 네. 특검 얘기는 그때 가서 해도 되고 예. 이런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과 별개로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예. 특정 종교 통일교가 통일교라는 종교단체가 네.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돈과 표로 정치를 사려고 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해야 된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의혹에 대한 특검 후보 추천을 개혁신당이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혹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면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그 친구 죄송합니다. 의원께서 이준석 의원께서 하시는 이제 예, 주장에 불과하다. 말장난이죠. 예, 이분도 지금 피의자. 예, 예, 피의자로 김건희 지금 특검 있고. 피의자고 예. 피의자로 와서 조사 받으라고 했더니 하는데 뭐 안 가잖아. 새벽 오밤중 뭐 주말 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것만 안 나오겠다. 오늘까지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특검 수사에. 가서 조사 받으시라고. 한동훈 그렇죠. 한동훈도 5번을 지금 불렀는데. 패문부제야.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수가 이게 예. 조율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이준석은 조율을 했잖아요. 예. 한동훈은 패문부제예요.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 띵동띵동 눌러도 그 안에 사람이 있어도 예. 야 패문부제로 예. 반송시켜야 되니까 예. 없는 척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원 부끄럽지 않아? 게시판으로 좀 뭔가 될 것 같긴 해요.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가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뭐 하여튼간에 장동혁 그 집도 대표는 본인이 사무총장일 때와 당 대표가 됐을 때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바뀌어서 한동훈 대표 때 사무총장 할 때는 이거 예.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게시판 더 이상 안 했잖아. 예. 근데 뭐 지금 막 가더라고요. 네. 이분은 정말 한동훈 대표래. 장동혁 대표 미안한 얘기지만 호기롭게 네. 그래 조 대표랑 토론합시다 그랬잖아요. 네. 이룰 수 없는 조건을 계속 얘기하면서 토론을 거부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거 잊어버렸네. 그런 사실이 있었죠. 옛날에 네. 토론하기로 했었죠. 네. 의원님 근데 지금 네네. 4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벌써? 이 예,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 의원님 네네. 뜨겁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수정이 될 걸로 보이고 연말 안에 통과는 되는데 좀 약간 많이 달라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될 것 같고 대통령은 2심부터 하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심부터 해야 된다 2심부터 그랬잖아요. 해야 된다. 1심 지금 불가하다. 예. 이 현실론이고 또 어제 그 법원 공청회, 사법개혁 공청회. 그렇습니다. 사법개혁 공청회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어제까지 3일간. 예, 3일간 오늘까지 어제까지가 끝났네요.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9, 10, 11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문영배 전 재판관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휴먼에러라고 했죠. 휴먼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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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표정. 적확한 표정. 휴먼에러. 예. 직위원. 예. 예. 얘기를 짚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가 불신을 자초했다. 네, 저는 거의 뭐 아웃 오브 오더 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이크다운. 예.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자, 뭐 제목은 좋아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사법부가 네. 어제 이제 토론 내용까지 저도 이제 쭉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 2심부터 가자라고 했을 때 네. 사법부가 내놓을 카드는 고법에 자기들이 대법원 예규를 가지고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나오기 전부터 그 얘기 계속해서 하셨죠. 대법원 예규로 하면 부패 전담 된다. 재판부도 만드는데 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못 만드냐? 하면 된다. 네. 지금까지 안 해온 게 문제다라고 문제다. 얘기를 맞습니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대법원에서 예. 저는 서울 고법에다가 예.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첫 천대엽 번째.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번 국회 법사위 한다고 출석해서 그랬어요. 한다고 말을 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하는데 그러면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신뢰 문제가 있죠. 예. 그럼 이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까지 예. 다 내놔야 돼요. 그냥 믿고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라는 말은 그거 안 돼요. 국민들이 못 믿습니다. 지난 1년 직위원을 통해서 우리 예, 다 우리 봤습니다. 다 봤어요. 휴먼에라, 시스템에라. 아이고 우리 변호사님들 주말 다가오니까 들떠서 이러시는구나. 이런 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예, 아니고 저는 그런 판사를 가족오락관. 본 적이 없어요. 예. 예. 여튼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그럼 뭔가 신뢰 조치를 하면서 뭘 하려고 한다. 근데 네. 어제까지 토론회를 쭉 보니까 지금 사법부가 그 방어하고자 하는 것은 네. 내란 전담 재판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복심에는 네. 법 왜곡죄다라는 아,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의원님 간파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지금 반드시 막아야 되는 법안은 법 왜곡죄예요. 법 왜곡죄다. 내란 전담 재판 그거 하면 돼. 예. 예. 하면 돼. 법이 예. 통과되면 법대로 하면 되고 예. 그 전에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것은 법 왜곡죄야. 그 다음에 이거 통과되면 우리 힘들어. 힘들어져. 예.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 빠르게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원 스스로가 만들 수도 있다.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네. 신뢰할 수 있도록 전담 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까지 법원이 내놔야 돼요. 네. 국민들은 저도 그렇고 못 믿겠으니까 법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움직였고 예. 니들을 어떻게 믿어? 예. 라는 건데 그거는 또 그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어제부터 이렇게 쭉쭉쭉 보니까 네. 여러 사람이 발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석연 네. 전 법제처장, 처장. 예. 예. 또 그렇고 예. 또 지금 어제 국민통합위원장이십니다. 예. 그다음에 어제 그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예. 법 왜곡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법 왜곡죄 얘기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로 예. 일단 막 얘기를 하지만 법 왜곡죄가 네. 훨씬 더 그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법 왜곡죄가 되면 판사들,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판사를 상대로 계속 재판을 제기할 수 있어서 그 자체로 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법원의 주장입니다. 고소고발 남소의 남부할 우려가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보세요. 경찰하고 검사에 대해서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 고소고발 굉장히 지금도 많습니다. 많죠. 하지만 네. 대체로 수사 단계에서 다 걸러져요. 네. 그럴 일 없습니다. 네. 그리고 판사들 왜 이렇게 쫄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네. 판사는 파면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제일 센 징계가 해고예요. 해임이에요, 해임. 그것도 탄핵해가지고 네. 파면은 이제 오직 탄핵만 있는데 그렇죠. 판사 탄핵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예.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검사도 공무원법에 의해서 징계받지 않고 검사징계법이 따로 있어요. 그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없애야 됩니다. 예. 없애고 그냥 공무원처럼 일반 똑같이 공무원, 해야 행정부 됩니다. 외청 예. 공무원이잖아요. 예. 똑같이 다른 공무원처럼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사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저쪽에 반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확성 원칙, 법 왜곡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라는 네. 명확성 원칙 위반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저도 법 왜곡죄를 그 발의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이건태 의원, 김용민 의원 이런 등등등 분들이 발의를 했는데 네.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법 왜곡을 어떤 것을 법 왜곡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개인에게 네. 유리 또는 불리하게 그 특정인에게만 네. 유리 또는 불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거. 네. 직위헌, 직위헌. 날 계산, 시간 계산. 그렇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을 없고. 시간 계산. 시간 계산. 법 왜곡이에요. 그렇죠. 예. 너무 명확하잖아. 예. 그다음에 조작 기소. 조작 기소. 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통령- 대장동 조작 그렇죠. 기소. 이런 예. 조작 기소의 대표적으로 예. 이게 법 왜곡이에요. 그다음에 협박하고 폭행으로 증거 없이 그 사람을 그 증인을 네. 그 말하자면 모해 위증을 모해 위증.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판사나 검사가 막 해제꼈어. 해제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증거 없이 예. 야 내가 딱 보니까 그래. 너 라고 인정하는 거. 어. 유죄 증거로 증거가 분명치 않은데 예. 유죄 판단을 하는 거. 심증만으로. 이런 것들을 증거 없이. 예. 이런 것들을 법 왜곡으로 해서 명료하게 해놨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남는 얘기는 뭐냐면 사법부 독립을 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법은요. 독일법을 개수했다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대륙법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법이 아니라 영미법이 아니라 영미법이 아니라 독일법을 독일법. 개수했어요. 대륙법이라고 하죠. 예. 대륙법을 개수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 선진국이 어디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법 선진국이 예.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는 네. 법 왜곡죄로 판사들, 검사들 감옥 가요. 판사 검사들이 감옥 간다. 네. 독일에서는. 독일 연방 통계청 하도 그런 소리를 네. 막 이게 뭐 낫지나 처단하던 거다. 그래서 네.
독일 연방 엑셀 통계청 파일로 정리해서 갖고 오셨어요. 정리해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예. 갖고 왔어요. 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예. 독일에서 예. 실형받은 사람 2002년부터 2021년까지 4명이에요. 감옥 갔어. 감옥을 갔어요. 예, 그거 판사가 그다음에, 검사가? 예. 벌금형이 30명, 집행유예 받은 사람이 32명. 예. 이래요. 지금도 야. 작동하는 법이에요. 독일에서. 예, 독일에서.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저기도 못 해요. 변호사 개업 못 예, 한다. 못 해요. 예.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선진국 사법 선진국 독일에서는 법 왜곡죄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판사들은 자기가 감옥 갈까봐, 자기가 내지는 벌금 물까봐,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어떤 법의 심판대가 되는 것은 못 견디는 거잖아요. 지기현 판사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이상한데 끝까지 징계도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99만 원 세트, 판사판 99만 원 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판사 검사가 없는 시대가 저는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시대에 구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 떠나서 이런 법 왜곡죄가 문제였다라는 것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설치가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항소심부터 뭐 그런 된다라고 방향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가고 있다라는 예. 말씀 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10시 5분이어서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요것만 여쭤볼게요. 네. 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를 했어요. 네. 어디 갔어요? 다른 정당들은? 네, 보통 여야 동수로 구성해온 게 관례인데 예. 저는 그 관례를 꼭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네. 그 의석수에 비례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교섭단체 완화 문제는 언제 되는 겁니까? 뭐 아니, 계속 완화도 아니고 정상화. 정상화. 네. 예. 유신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제 정개특위가 가동이 되니까 그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네.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네. 그 정치개혁 관련해서 그 의견 자문회의에서 네. 국회에 설치된 정치개혁 자문회의에서 그 자문회의에서 의견서가 나왔는데 네. 교섭단체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만약 여야 동수로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네. 우리는 형식상 집권 야당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집권 집권 야당. 야당. 예. 그 야당 숫자에 들어갑니다. 야당에 9대 9 정도로 할 텐데 예. 9대 9 정도로 할 텐데 우리가 그 민주당 9, 네. 비교섭 1, 그다음에 국힘 8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국힘에서는 개혁신당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10시 6분이어서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어질 여의도 씬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